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과자과자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일단은 과자과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베트남에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겪는 과정 중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바로 한번 어떤 일들이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자과자님. 예. 지금 어디세요? 지금 동굴에 왔습니다. 거기 빠져나오기 정말 힘들다던 그 동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동굴에 계시니까 지금 목소리가 살짝 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은 과자과자님 베트남에 사셨던 적이 있고 거기서 예. 와 정말 이런 일들도 있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신 적이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들으십니다. 과자과자입니다. 사실 제가 베트남에 간 건 2015년 정도에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식당을 운영하게 됐고, 베트남 다낭에서 한식당을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거기서 자리도 잡아갔고, 나름 바쁘게 지내고, 또 그만큼 버는 만큼 근처에 있는 고아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원에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오. 그래서 그 근처 주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고아원이나 그 사원에 있는 스님들하고도 되게 좀 많이 친했어요.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던 와중에 19년도죠. 그 코로나가 터진 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급격히 저도 이게 식당이 운영이 잘 안 됐어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예. 더구나 한국도 뭐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베트남도 타격을 심하게 입은 나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에서는 자기네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막 외국 기업들한테 갑질 아닌 갑질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그 기업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큰 기업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게 중소기업부터 해갖고 개인 사업자까지 타격을 입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 타격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엔 제가 아침 7시에 그 가게 문을 열었었거든요. 네. 원래는. 근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그냥 지금까지 못 잤던 잠이나 실컷 자자 해갖고 늦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산입에 거미줄은 칠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가게 문을 오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네. 제가 아까 말씀했듯 그 고아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 사원의 스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대로 있다가 내가 진짜 굶어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보통 하루 삼시세끼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잘 먹었다 정도였어요. 어쩔 땐 한 끼밖에 못 먹고. 어쩔 땐 진짜 물밖에 못 먹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 눌러 살려고 온 건데, 다시 일어날까? 아니면 그냥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국에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게 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어느 날 제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늦잠을 자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가게가 제 집이자 제 일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물이 지하층, 1층, 2층 이렇게 돼 있는 그 2층 건물이었는데, 제가 사는 데는 2층이고 지하하고 1층이 식당이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아무튼 자고 있는데 1층에서 누가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그래서 처음에 잘못 들었나 했죠. 근데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누군가 해서 문을 열었더니 어떤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베트남 아줌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저희 가게에 큰 도로를 한 딱 건너면은 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원래 아무도 안 쓰는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가 설명하기를 자기가 그 큰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 한식당을 차렸다고 이사를 왔다고 그래서 인사차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베트남 사람이 한식당?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니 했죠. 그래서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그 뒤로 그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매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 이유 없이요? 저희 가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쨌든 뭐 이웃 사람들이니까 얼굴도 트고 좀 친해지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냥. 근데 그 아줌마가 이렇게 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저한테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좋은 변화가 아니라 나쁜 변화겠죠? 네. 처음엔 제가 간만에 손님이 한 두 손님 정도가 왔어요, 점심 때. 그래서 이렇게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리를 하고 있는 그 가스레인지 그 위에 선반이 있는데 이 선반을 제가 진짜 못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무너지더니 그 위에 있는 그릇이라든가 그게 전부 제 머리 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엄마, 예. 근데 그때는 그냥 내가 이거 고정을 잘못 시켜서 떨어졌나 보다 했죠. 그래서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리고 한 이틀 뒤에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취미 중 하나가 게임이거든요. 게임 좋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평소엔 괜찮던 그 게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지? 게임기 자체가 막 버벅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원을 한번 껐다 켜야 되는 게 답이긴 한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원 콘센트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다가 다시 꽂는 순간에 스파크가 팍 치더니 제 팔에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화상이 보통 스파크가 튄 정도면 되게 작게 화상을 입어야 되는데 예. 팔에 한 3분의 1이 화상을 입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 가고 그래서 요즘에 운이 되게 좀 안 좋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하죠, 아직까진. 예. 근데 예. 그 일이 있고 한 며칠 뒤에 제가 그냥 앉아서 TV를 보는데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아침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배가 확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픈 게 그냥 단순히 배 아프다 이게 아니라 진짜 막 사람이 숨도 못 쉴 정도고 숨을 딱 들이킬 때마다 배가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기절을 했어요. 예. 기절을 했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고 기절을 했다가 눈을 떴는데 응급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응급실을 어떻게 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옆 가게 그 햄버거 가게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형님이 제 가게에 잠깐 놀러 왔다가 제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거기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제 위에 구멍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 평소에 술을 이렇게 자주 먹냐 아니면 뭐 매운 걸 자주 먹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1년에 술자리를 많이 가져봤다 한 3번? 그 정도로 갖는 편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그 답을 찾을 만한 건덕지는 없고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고 시장을 가는데 그 시장이 거리가 좀 돼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국제면허를 따지도 않았고 그래서 차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걸어가는데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야 돼요. 큰 횡단보도 하나를.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삼거리인데 제 뒤쪽에서 이렇게 꺾어오는 차 있죠. 그 꺾어오는 차가 갑자기 제가 있는 인도로 돌진을 하더니 제 앞을 싹 지나가서 제 오른쪽 뒤에 있는 울타리를 받고 사고가 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저도 모르게 뒤로 딱 2발자국을 피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아슬아슬하게 그 백미러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제 옷깃을 싹 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그대로 박아서 제가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요즘 왜 이러냐 진짜 뭐가 나갔나라고 생각을 했죠. 진짜 그렇다. 예,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진짜로 여기서 살지 말란 얘기인가,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싶었고 여기에서 진짜 뭔가 자리도 꿈을 다 이루려고 잡- 그랬는데. 예, 자리를 다 잡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 가서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누가 가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왜 그 TV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스님들이 아침마다 그 공양 받으러 줄 서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 예. 그분들이 음식이나 돈 같은 걸 시주를 받고 그 음식이나 돈을 준 사람들한테 작은 기도를 간단하게 해주는 그런 걸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스님들이 저희 집에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없는 음식이지만 그래도 좀 나눠드렸죠. 나눠드리고 합장을 한 채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보내드리는데 맨 뒤에 있던 스님 한 분이 저를 딱 보더니 저를 빤히 쳐다봐요. 예.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이 스님이 계속 쳐다보더니 이건 아닌데 하는 듯한 그런 고개를 갸웃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딱 하더니 그냥 쓱 가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래서 뭐지? 왜 저러지? 내가 뭐 그렇게 못생겼나?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그날 오후, 그러니까 점심이 되기 전에 그 스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가게에. 아, 혼자서 따로? 예. 예. 따로 찾아오셨는데 그 스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혹시 최근에 안 좋은 일 없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겪은 일을 남들한테 할 얘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일이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래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저를 보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무슨 일이 있었는데 숨기는 것 같은데 아닌데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뭔가 알 수 없는 느낌이 팍 온 거죠. 이분이라면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제가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눈을 빤히 보더니 눈 흰자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노랗더라는 거예요. 아, 과자님이. 예. 예. 그래서 그게 제가 뭐 황달이 있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런 게 아니래요. 이거는 누군가가 그쪽한테 저주를 건 거라고. 그래갖고 저주요?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당신한테 저주를 걸었는지 예상이 되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 주변 사람들하고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원한을 서로 가질 만한 것도 없고. 베트남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해도 한국인들끼리는 오히려 거기서 더구나 상황이 그랬잖아요. 상황이고 하니까 그 근처에 있던 한국인들은 야 우리끼리 이렇게 잘 뭉쳐서 잘 이겨내보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원한을 가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근데 누가 당신한테 저주를 걸었다, 저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 사실 저는 저주라는 걸 믿진 않았거든요.
진짜 저주라는 건 진짜 뭐 영화나 게임, 뭐 드라마 이런 데서만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반신반의한 거죠, 저도. 그래서 그냥 아 그래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당신 이거를 안 믿는 눈치인데 당신 이거 이대로 놔두면 당신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예. 말 그대로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저를 좀 어떻게 도와주실 방법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오늘 하루는 장사를 하지 말고 자기를 같이 좀 이렇게 따라다녀라 이러시는 거예요. 오, 예. 베트남 스님인 그래서- 거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스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죠. 거의 한 하루에 반 정도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살에 막 진이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스님이 같이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스님이 어떤 한 곳을 딱 바라보더니 저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 어디요 하고 딱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 신장 개업한 그 한식당 베트남 여자. 예, 그 건물인 거예요. 그러더니 스님이 저하고 같이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 계셨고 그 스님이 냅다 그 여자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처음에는 제가 뭘 했다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 남자한테 저주를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시선을 절대 안 마주치고 난 절대 그런 거 안 했어요 라고 해요. 오. 근데 이게 보통 진짜 안 했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저 그런 거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여자는 너무 정확하게 눈도 안 마주치고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가게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했던 게 네. 보통 식당이라고 하면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식당이면 음식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음식 냄새가 아니라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의 향수 냄새. 그게 그 건물 전체에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머리 아프다. 진짜 머리 너무 아프다 이러고 있는데 스님이 정신 차리고 저하고 같이 이 가게를 한번 둘러보자고. 그리고 이렇게 막 둘러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말리고. 그러니까 이 사장이 너무 말리니까 이게 뭘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하고 좀 친분이 있는 경찰분이 한 분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 경찰분한테 잠깐 와서 그 경찰분도 그날 좀 쉬는 날이었으니까 잠깐 와서 이 여자 사장님 좀 잠깐 좀 맡아달라고 뭔가 좀 조사를 할 게 있으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하니까 그 경찰분이 한 몇 분 있다 바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장님 이렇게 붙잡고 조사를 했는데 그 주방 쪽 있잖아요. 주방에 뭐라 그래야 되지? 지하로 통하는 무슨 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바닥에. 와. 그래서 그거를 딱 열었죠. 열었는데 계단이 진짜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좁은 계단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계단을 이렇게 따라 내려갔죠. 내려가고 다 내려간 뒤에 오른쪽을 보니까 무슨 철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철문을 딱 쓰니까 뭔가 좀 되게 매캐한 냄새라고 해야 되나? 기분 나쁜 냄새구나.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면 뭔가 막 종이를 태울 때 나는 그 연기의 그 매캐한 냄새 있잖아요. 예. 그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님이 이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사장님한테 당신 여기 문 열라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안 여는 거예요. 절대 안 여는 거예요. 이걸 왜 여냐고. 여긴 그냥 네. 창고라고. 창고인데 왜 남의 이 집기까지 다 살펴보려고 그러냐.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경찰분도 이 여자가 문을 안 여는 거에 대해 뭔가 되게 막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뭐 오컬트적인 그런 걸 떠나서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은 만약 그 열었는데 그 안에 뭔가 시체가 있다면 그게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럼요. 대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이 내가 봐도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니까 문 빨리 열어라. 안 그러면 당신 나랑 같이 이렇게 서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딱 열었어요. 여니까 와 진짜 아직도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처음에 그 천문 밖에서는 그 연기 냄새가 확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에 딱 들어갔는데 되게 어두워요. 되게 뿌옇고 뭔가를 엄청 태웠는지 그 연기 때문에 앞이 엄청 안 보여서 막 뿌옇고 냄새는 어떻게 설명을 못할 정도로 되게 오묘한 냄새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앞이 안 보이니까 불을 딱 켜려고 했는데 보통 스위치가 벽 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벽에 아무것도 없고 제 머리에 뭔가 딱 불이 씌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옛날에 그 백열전구라고 하죠. 아, 그걸로 불을 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딱 켰는데 그 스님이 헙 하는 소리 있죠. 뭔가 놀랬을 때 헙 하는 소리. 예.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주변을 딱 둘러봤는데 저도 진짜 놀랐어요. 이게 철문을 기준으로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작은 방이었는데 철문을 기준으로 바로 앞에 작은 제단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제단이 하나 있었고 거기엔 제단에 맞지 않게 커다란 무슨 뭐 향로라고 하잖아요. 향로. 거기에 수십 개의 커다란 향이 엄청 꽂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죽은 쥐들이 몇 마리가 있었는데 이 쥐들이 죽은 모습이 죄다 제각각이에요. 하나는 배에 구멍이 뚫린 채로 죽어 있었고 하나는 불에 타 죽어 있었고 하나는 머리가 진익에서 죽어 있었고 마지막 하나는 몸이 아예 그냥 형체도 없이 찢겨져서 죽었더라고요. 우와,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딱 이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쥐가 죽었던 그 모습들이 제가 지금 겪었던 아, 그런 거하고 딱 겹쳐 보이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제가 위에 구멍이 뚫렸다고 했잖아요. 그건 배에 구멍이 뚫려 죽은 쥐. 그리고 불에 타 죽은 쥐는 제가 그 게임기 코드를 이렇게 딱 꽂는 순간 스파크가 팍 뛰어서 화상 입었다 그랬잖아요. 맞네요. 그걸로 죽은 거고, 그리고 선반에서 뭔가 떨어져서 머리에 맞은 거, 그건 머리가 깨져 죽은 쥐. 예. 그리고 마지막 그 몸이 그냥 아예 그냥 형체도 없이 그렇게 죽은 쥐는 자동차. 우와. 그 모든 게 딱 맞춰져 있었고, 여기서 제가 더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은 그 향로 있잖아요. 가운데. 향로 가운데 그 뒤에 조그만 제 증명사진이 있더라고요. 과자님 사진, 증명사진? 예, 제 증명사진.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일을 한창 겪고 있을 때 집에 들어올 때마다 뭔가 항상 허전했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왜냐면 증명사진 같은 거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별로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던 거죠. 근데 뭔가 집에서 뭔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허전한 느낌은 들고. 근데 알고 보니까 1층 계산대 있잖아요. 예. 1층 그 식당 그 계산대 앞에 제가 군 시절에 찍었던 그 사진 액자 속에 조그만 증명사진도 이렇게 같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제 사진을. 예. 그게 없어졌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손님이니까 차 좀 내올게요 하면서 나갔는데 평소에 매번 그냥 앉아서 차 마시고 가던 분이 차를 끓이고 온 마지막 날에는 차를 끓이고 딱 나갔는데 없었어요. 그때 사진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갖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사장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저한테 이런 걸 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예. 그래갖고 아니 사장님 나 지금 솔직히 사장님 진짜 말 그대로 뭐 어떻게 하고 싶지만 나 지금 엄청 참으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사장님 가게가 있는 그 구조가 정문을 나오면은 제 가게가 바로 보이는 그런 구조예요. 건너편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고아원 선생님들하고 스님들이 저를 조금씩 도와주셨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뭘 통장으로 뭐 얼마를 쏜다든가 그게 아니라 저희 가게로 직접 찾아와서 얼마의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뭐 음식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분이 그 가게 앞에서 그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그거였죠.
처음엔 제가 이 아줌마를 처음 본 날, 그 아줌마가 이웃 주민들한테 막 인사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저를 보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국인이고 한식당을 하고 있고, 근데 자기는 한식당을 하는 자기 베트남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불리하다라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이야.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보아원 선생님들하고 스님들이 가게에 이렇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저 가게는 장사가 잘 되네. 우리 가게는 이렇게 파리만 날리는데 아무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음식이 더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저기를 가나 보다. 그러면은 보통 음식을 내가 더 열심히 잘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게 맞는 근데 거죠.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럼 쟤를 어떻게든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뭘 죽인다거나 뭐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베트남에도 뭐 무당 비슷한 게 있긴 하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베트남 무당이 그 사장님한테 방법을 알려준 거죠. 그 양밥이라 저주의식을. 하죠. 네, 저주의식 네. 양밥. 그걸 알려준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저한테 했던 거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저주를 걸리고 그게 무섭다기보다는 네.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그 사장님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운 거죠, 이건. 물론 이게 오컬트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전 아직도 사장님의 그 말할 때 그 표정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마무리가? 그 뒤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이 경찰분은 그 사장님을 잡아가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딱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잡아가는 게 맞겠지만 네. 경찰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저주 의식 같은 거는 법의 테두리에 허용이 되지 않는 범위고 그래서 그냥 냅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화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가게를 나왔고 사진은요, 사진. 사진은 가져왔죠. 다행이다. 사진 가져왔고 그 스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과자씨 지금 보니까 저 사람이 저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그 기운이 아직도 과자씨한테는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게로 가지 말고 우리 사원에 가서 한 며칠만 있으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좀 빼고 가라. 예, 그래서 그 사원에 가서 진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 거 처음이에요. 예. 진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가벼워진 것 같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가기로 돌아오고 그걸 계기로 한국에 돌아올 결심을 한 거죠. 여기 있다간 내가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한국에 갈 채비를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며칠 동안 제가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가게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제가 어딜 네. 가든지 간에 그 사장님을 보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뭐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었는데 도망갔더라고요. 갔어요? 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장사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경찰도 오고 일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 동네에 점점 소문이 퍼진 거죠. 저 사장이 한식당 저 남자를 시샘해서 그렇게 해서 남자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은근히 베트남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잘 믿거든요. 예. 뭐 저주라든가 그런 거 은근히 되게 잘 믿는 편이에요. 그렇게 잘 믿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소문이 퍼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손님이 안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게 유리에다가 막 돌 던지고 오.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갔더라고요.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예. 그렇게 하고 저는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 뒤부터는 뭐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죠? 사실은 제가 이 저주를 당하기 그 전에 사실은 제가 남들처럼 영화는 없어요. 네. 영화는 없는데 그 존재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 존재도 느끼고 들린다고 해야 된다고 한 게 맞죠?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겪으셨구나. 예, 근데 그게 제가 원래 선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것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이제 레전드다, 진짜로. 아니 근데 뭐 사실 이게 별로 그렇게 예.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들이 듣기에는. 아니요. 왜냐면, 그, 지하로 내려가면서부터 머릿속에 다 그려졌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제가 뭐 어두운 공간이나 뭐 그런 걸 무서워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 뒤로 지하실이라든가 아니면은 향이라든가 그런 걸 제가 좀 기피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그니까, 원래는 이게 내려갔었고, 그냥 그런 거 발견됐었는데, 사진이 발견이 안 됐으면, 진짜 오리발을 내밀어도 할 말은 없었는데, 거기에 사진이 네. 떡하니 있었으니까, 예, 이건 발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 그쵸. 와, 나 근데,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네. 사진을 제가 가져갔잖아요. 어, 근데 이 사진을 딱 잡았는데 사진 뒤편에 뭔가 끈적끈적한 게 묻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진 뒤를 딱 봤는데 붉은색 베트남 글씨로 뭐라고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님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이랬더니 그게 저주 대상을 이렇게 지정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양이라고. 아,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뭐, 말씀이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설명을 못 하겠는 게 원래 베트남 글자가 약간 그 영어처럼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글자가 좀 변형이 된 거고 그게 뭐라 그러지? 상당히 오래된 베트남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일종의 고대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좀 거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거구나. 예. 아니, 저주를 베트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저도 까먹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네. 부르는 종류는 되게 다양하대요. 네. 부르는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발음이나 그 성조하기가 좀 힘들어요. 모르겠지만 저도 베트남어를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거기 가서 베트남어로 뭘 얘기를 했다기보다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영어 맞아. 영어 잘 쓰지, 거기. 예, 영어로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아무튼- 대부분 대화를 하셨겠구나. 예. 거기다가 그쪽 동네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랬던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어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썼죠. 어차피 한국 분들에게는 뭐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냥 예, 한국어 쓰면 되니까. 예. 자, 오늘 과자님께서 와, 나 이런 썰을 또 처음 들어보네. 그러니까 양밥 당했다는 것까지는 대부분 얘기가 많아요. 근데 양밥을 했던 현장에 가서 직접 검거를 하는 사연은 제가 봤을 때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대부분 그냥 내가 왜 이러지 해서 무당한테 찾아갔어. 그 무당 너 양밥 당했어? 그러면 제가 양밥을 당했어요 하고 거의 대부분 끝이 나요. 근데 예. 이거는 현장에 경찰까지 대동해서 찾아가서 지하까지 내려가서 문 열고 불 켜고 사진 발견하고 여기까지 검거까지 해버린 거니까 이런 사연을 시들모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듣기 힘든 이야기 들려주셨고 겪기 힘든 이야기지만 겪기 힘든 일을 겪으셨어요. 예, 그렇죠. 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섬뜩하네요. 사람도 무섭지만 그 사람이 그 지하에서 행했던 행위들 자체가 그 쥐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야, 이거는 아직까지 생각해도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자님. 예,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존재를 느낀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뭐 이해는 하는데 그런 걸 경험해도 전 웬만하면 쉽게 잊는 편이거든요. 진짜 큰 사건 아닌 이상은.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사람한테 당했던 일이기도 하고 맞죠. 그래서 기억에 지우고 싶어도 안 지워져요, 이게. 아이고, 그래도 앞으로는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거고, 아까도 이제 네, 말씀을 감사합니다. 해주셨지만 한국에서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천천히 또 들려주셔도 되니까 과자님 오늘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레전드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동굴이 아니겠죠? 아, 예. 근데 죄송합니다. 왜 이게 오늘 동굴이었는지 이해가 되는 게 지하로 내려갔을 때 그 울림 있죠? 예. 그게 저희가 따로 효과를 안 넣어도 현장에 같이 있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울리는 이 목소리 효과가 좋았다. 이야기에 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와, 여러분들. 양밥 사연 중에서도 이거 레전드로 꼽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양밥 현장을 검거한 거잖아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저는 한식당을 운영을 하는 반대 사람이라고 하기에 그 사람도 한국 사람이겠거니 해서 더 무서웠거든요, 사실. 근데 베트남 사람이었네. 근데 정말 다행히도 베트남 스님분이 도와주셔서 이 일이 또 해결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그 쥐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쥐한테 한 행위들을 보면요, 이거는 과자과자님을 그냥 뭐 단순히 다치게 한다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혹시라도 베트남에서 이런 비슷한 짓거리를 하는 여자 아시는 분 계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